환경부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둘러싼 지역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남해군의 경우 해제를 요구했던 면적 중 0.3% 정도만 반영됐는데 오히려 추가 편입 부지는 더 늘었습니다. 지역의 정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한 주점 직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눈 성희롱 발언이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지역 커뮤니티가 시끄럽습니다. 여성 손님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구직 여성을 성적으로 평가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돼 흉물로 전락했던 진주시 평거동 유적공원. 진주시가 8년 만에 재정비에 들어갔는데 훼손된 유적들도 복원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리포트로 만나봅니다. 미리 배송받은 닭이를 만지며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달의 체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이 꺼려지는 요즘 하동군이 이색적인 쌍방향 랜선 여행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사천공항에 새로 취항하는 하이에어 항공사. 대형 항공사들이 철수하면서 위기를 맞은 사천공항 정상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이에어 IT 마케팅 전략팀 정수연 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치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 약 70만 명,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무료 검사 및 진단, 감별 검사비 지원, 전문의와 함께하는 치매 상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조호 물품 제공, 맞춤형 1:1 사례관리 및 실종 노인 발생 예방,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 가족 지원 등 체계적인 치매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1년마다 치매 검진은 필수. 치매안심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두고 지역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환경부의 계획안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해와 하동뿐만 아니라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모든 지자체에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남해 상주의 한 논입니다. 50년 전부터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나무 하나 베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했지만 최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바로 앞에 이 도로가 있고 몇십 년 동안 50년 동안 정답들이 묶여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나 환경부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남해군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면적은 설천과 상주 등 68.913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60% 정도가 육지 부분이라 남해군은 11.29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곳 상주 금산지구는 단 한 곳도 풀리지 않았고 남해대교지구 0.033제곱킬로미터 부지만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면적 중 0.3% 정도만 반영된 겁니다. 환경부는 오히려 신정과 금산 등 2.7제곱킬로미터 부지를 추가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불만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맞은편에 있는 데를 과연 그 국립공원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우리 남해군의 약 11%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육지부의 비율도 높고. 정치권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국회의원은 거제와 통영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환경부를 찾아 구역 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남해군의회는 환경부의 계획안이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라며 재조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려해상이라는 국립공원의 명칭과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과다한 육지구 면적을 축소하여 인근 기본과 형평성 있는 육지구 면적률 20%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변경안을 수립했다면서도 최종안이 아닌 만큼 협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밝힌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조정 면적은 35.15제곱킬로미터 편입과 0.071제곱킬로미터 해제. 하동과 거제, 통영 등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모든 지자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환경부는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방침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진주의 한 주점 직원들이 메신저 단체방에서 한 대화 내용 일부가 한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일자리를 찾는 여성의 개인 SNS 사진을 돌려보며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진주 한 주점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입니다.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사진을 올리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주점에 일자리를 문의한 여성의 개인 SNS를 캡처해 돌려보며 성적으로 조롱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성 지원자 외모를 보고 고용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하는가 하면 CCTV 사각지대에서 이 여성을 성희롱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20장 가까이 되는 이 대화 내용들은 각종 커뮤니티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논란이 된 주점이 대학가 근처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단톡방에서 대상이 돼서 희롱을 당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고 알바생들이 손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단톡방에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성추행 이런 일이 되게 그래도 저랑은 먼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학교 앞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되게 내가 몰라도 가까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해당 주점 대표는 논란이 된 직후 지역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몇 시간이 지나 새로운 글을 올리며 거듭 사과하는 한편 더 이상 가게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형식적인 것 같고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든 선물을 주든 하겠지만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가 됐다 생각하고. 해당 단톡방에 있었던 인원은 14명. 그중 1명이 대화 내용을 지인에게 보여주면서 커뮤니티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뉴스인타임에서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평거동 유적공원에 대해 꾸준히 보도했는데요. 흉물스럽기까지 했던 유적공원이 조성된 지 8년 만에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진주시는 훼손된 유적들을 다시 복원해 이곳을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리포트 김나임 기자입니다. 땅을 파서 지은 삼국시대 수혈 거주지. 이를 재현한 집의 지붕이 뜯겨져 나갑니다. 지붕 위에 올려져 있던 갈대들도 갈퀴질에 모두 쓸려 내려옵니다. 근처 삼국시대 지상식 건물은 지붕과 벽을 덮고 있던 갈대가 모두 제거되면서 내부 자재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2009년 택지 개발 중 수많은 청동기와 삼국시대 유구가 발견돼 유적공원으로 조성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없어 방치되었던 이곳. 진주시가 유적공원 재복원을 위해 훼손된 유적 철거에 나섰습니다. 평거유적 보수 정비 방안을 찾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했었고 지난 7일 훼손 유적을 우선 철거하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철거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유적공원에 복원되어 있는 건물은 모두 9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훼손이 심한 6기는 아예 철거되고 나머지 3기는 부분적으로만 철거된 뒤 새롭게 재복원될 예정입니다. 또 글자가 희미해진 유적 설명 표지판도 새롭게 설치됩니다. 진주시는 재정비를 거쳐 이곳을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유적지 정비 복원과 활용 계획 용역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 중에 정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도심 속의 역사 문화 체험 공간으로 재조성할 예정입니다. 흉물스러웠을 뿐더러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됐던 유적공원이 탈바꿈된다는 소식에 주민들도 반가운 모습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그 상해가면서 너무 이 좋은 경치에 참 민망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갖추어져가지고 하나 또 만들어지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도는 좋았은 것 같는데 그동안 관리가 좀 잘 못되고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제 선사 유적지가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역사적 고치감도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 보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조성됐지만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던 평거동 유적공원. 재복원 과정을 거쳐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경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과 20일 사천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천에서도 접촉자 2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경주 확진자를 접촉한 창원 시민을 비롯해 김해에서도 기존 확진자 접촉자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경남에서 사흘 만에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신규 확진자 경남 287번은 창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지난 22일 확진된 경주 86번 확진자와 19일 접촉한 것이 감염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주 86번은 19일과 20일 사천에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천 시보건설은 경주 86번이 지역 내 식당과 술집 등을 들른 것이 확인돼 CCTV 등을 통해 접촉자 23명을 모두 파악했고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동 동선의 방역을 모두 마무리했기 때문에 별도의 동선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사천시는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노출자 파악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음성 다 나왔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자 7명을 해가지고 지금 14일 동안 자가격리 들어갔고요. 전국적인 확진자 수치는 다시 증가세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대규모 재유행을 통제하고 있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잡히지 않으면서 당분간 방역 수위를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감염력은 코로나19가 어떻게 곳곳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유행을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24일 오후 5시 기준 김해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경남적 누적 확진자는 28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들. 하동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쌍방향 랜선 여행을 선보였습니다. 달의 체험부터 맛집 탑방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여행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1200년의 차 역사를 간직한 하동. 지역 차인과 함께하는 달의 체험 시간입니다. 준비된 차 닭이 하나하나 쓰임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차인과 함께하는 체험객들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이를 지켜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마련한 비대면 랜선 여행입니다. 힐링을 주제로 한 이날 프로그램은 달의 체험과 요가 수업이었는데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하동이 슬로시티 고장인데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힐링 그리고 맛, 액티비티 3개를 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오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랜선 여행을 신청한 참여자들은 닭이 세트를 집에서 미리 받아 달의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비록 실제 여행은 아니지만 쌍방향 온라인을 통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심각해지면서 어디 좀 돌아다니기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러는 김에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하동 계정에서 그 이벤트를 한다길래 보고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되게 조금 신박하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좀 여러모로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또 요즘에 SNS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가깝게 조금 더 소통할 수 있고 좀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은 랜선 여행이 지역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특산물 판로까지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랜선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차가 그리고 절대 어렵고 불편하지 않다는 걸 우리 모든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과 여행이 꺼려지는 요즘 새롭게 등장한 비대면 랜선 여행. 하동군은 참여자들의 반응에 따라 향후 여행 규모와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귤이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면 더 기쁨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드시라고 하려고 연락 놓겠습니다. 아이고 미안다. 아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미안다 이거. 사실 사람이라는 게 서로 만남이 있어야 사는 보람이 있는 건데 가까운 가족들까지 찾아오지 못한다는 현실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정성이나마 과일 바구니를 만들고 직접 찾아뵙고 전달함으로써 혼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대형 항공사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사천공항을 떠나면서 수개월째 공항 기능이 마비 상태였는데요. 그 빈자리를 하이에어가 메꾸게 됩니다. 이 항공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에어 IT 마케팅 전략팀 정수연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하이에어 항공사를 들었을 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항공사이고 또 이번에 사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는 어떤 비행기입니까? 네. 저희 하이에어는 국내 유일의 소형 운송 사업자입니다. 네.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는 프랑스 ATR사에서 제작한 72 기종이고요. 네. 현재 2대를 운영 중이고 연내 추가 2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항공기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200여 개의 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고요. 오랜 시간 안전성이 높은 비행기로 유명한 기종입니다. 네. 현재 하이에어는 울산공항을 기반으로 해서 울산, 서울, 울산, 제주, 그리고 김포, 제주, 그리고 오는 25일 사천, 김포를 신규 취항하게 됩니다. 임직원은 약 180여 명이 열심히 근무 중이고요. 연내 추가 도입되는 항공기를 가지고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형 항공사들이 사천공항을 빠져나가면서 경남도와 사천시 등 지자체들이 먼저 하이에어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취항지로 사천공항을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네.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사천공항은 경남 서부 지역에 배후 수요가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사천에 취항했던 항공사는 항공기 자속수 대비 탑승률이 저조해서 손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하이에어는 최대 50인승을 탑승할 수 있는 소형 항공기라는 점에서 꾸준하게 운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소형 항공사의 강점을 살려서 상대적으로 항공교통 소외 지역의 경남 사천공항에 취항을 하면 지방 소형 공항의 활성화 및 인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언제 첫 비행을 시작하고 또 그 이후의 비행 스케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하이에어의 사천공항 첫 취항일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네. 다만 이날은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사천공항의 영업 재개로 인해서 신규 취항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인 26일부터 네. 사천과 서울을 오가는 스케줄로 운항을 하게 되고요. 자세한 스케줄은 하이에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천 신규 취항을 기념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는 특별 임시 증편을 진행합니다. 하루에 3회 왕복으로 사천과 서울을 오가게 됩니다. 향후 스케줄은 탑승률 추이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서울도 서울이지만 서부 경남 지역민들에게는 좀 제주 노선에 대한 갈망도 있거든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사천과 서울 노선의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사천과 제주를 잇는 운항 스케줄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민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온라인에서 많은 응원과 격려 그리고 기대감을 보여주셨는데요. 앞으로 하이에어가 사천공항에서 다양한 노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이에어는 지역민께서 많은 애용을 해주신다면 증편 운항이나 사천발 국내 노선의 확장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접하신 항공사나 항공기가 제한적이어서 하이에어가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안전하고 실속 있는 항공사로 지역민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이에어가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취향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양군이 최근 전교생을 3배 가까이 늘린 서하초등학교 살리기 성공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24일 LH와 함양교육지원청, 지역 초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하초등학교 농촌 유토피아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학교 중심의 농촌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민관공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함양군은 서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련 농촌 활성화 정책을 인근 안희와 서상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의회 9월 임시회 때 무산된 공무원 채용비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안건이 10월 재상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무소속 진주시 의원들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행안부 감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따라 다음 달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재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 중앙지하도 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진주시는 24일 진주 중앙지하도 상가 에나물 엘리베이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된 지하도 상가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15인승 규모로 서경방송 주차장과 기업은행 앞에 각각 설치됐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엘리베이터 설치로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상가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 무난하게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진주의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6도로 목요일보다 1, 2도 정도 올라서 낮 동안에는 약간 덥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보이겠고 식중독 지수는 경고 단계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사천 17도, 하동은 15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보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과 바람이 매우 거세겠습니다. 해안도로나 방파제 주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연휴 때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내려가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SCS 뉴스 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